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문화 사회, 다양한 문화에 대한 비슷한 용어들 했죠. 네. 멀티컬처, 크로스컬처, 인터컬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멀티컬처럴 패밀리.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혼인, 혈연, 입양 또는 이주를 통하여 둘 이상의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며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다루게 될 우리가 내용이 뭔가 하면 다문화 가족이 될 것입니다. 사실 다문화라고 하면 여러분 다문화라고 하면 우리와 어떻게 보면 가장 연관이 많은 것은 유학생이 되겠죠. 예. 우리 김천대학교에도 유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우리는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다음 또 노동자가 있죠. 뭐 우리 주위에도 노동자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미 지역에 많이 있죠. 김천에도 뭐 많이 있고요. 또 농촌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로 이제 다루게 될 대상은 누구냐 하면 다문화 가족일 겁니다. 이 다문화 가족은 이제 주로 결혼에 의하여 형성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 기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것들이 이제 다문화 가족,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담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 제목도 다문화 가족 복지와 상담입니다. 이제 결혼에 의하여 주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초기에는 이제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이제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뭐 사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다문화 결혼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결혼에 때문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고부 간의 갈등이 대표적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된 자녀들, 다문화 자녀들의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이제 교실에서 보면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8명 중에 그 8명, 7, 8명 중에 1명은 다문화 자녀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결혼 이민자 가족, 이제 Marriage Immigrant Family인데요. 국제 결혼과 한국으로 이주 및 자녀 출산을 통한 혈연 관계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한국과 타국의 민족,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며 생활하는 다문화 가족의 하위 유형이다. 결혼 이민자 가족은 한국 국적의 국민과 결혼 이민자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문화 이주자, 멀티컬처럴 마이그런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문화 이주민이라는 용어가 병행해 사용되곤 하는데, 이주자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으로 이주해온 외국 출신 이민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에 따라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이주민 등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문화 사회 형성의 원인과 현황인데요. 우리나라를 본다고 한다면 1980년대 말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는 의미로 다문화 유출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많이 갔다 이 말이죠. Outflow Nation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TV에서 한번 여러분들 TV에서 한 번씩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TV에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그냥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냥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발생한 이주민들, 일제강점기 때 발생한 이주민들, 주로 강제 노동자, 또 6.25 전쟁 때 발생한 피난민들, 또한 하와이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재미 동포들의 미주 지역의 이민도 이주민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주민의 역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이전에 가장 대표적인 이주민의 역사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많은 침략을 받았잖아요. 많은 침략을 받아서 그때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중국에 많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임진왜란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 뭐 끌려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제시대 때 특별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는 일본이 싫어서 만주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갔죠. 그냥 강제로 이주한 것이 아니죠.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갔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하러 간 거죠. 돈 벌러.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주로 88 올림픽 이전에는 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또 일제한 강제로 이렇게 이주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한 건 물론 여러분 미국입니다. 네. 입양도 많이 했고요. 주로 이제 미국 쪽으로 입양을 많이 나갔잖아요. 많이 되어서 나갔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이제 돈을 벌러 가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바로 독일에 파견한 광부와 간호사였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독일에서 광부로 일을 하든 아니면 간호사로 일을 하든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갔죠.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벌어서 우리나라에 보내준 돈이 엄청난 것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돈을 벌어서 자신의 나라에 보내는 그 돈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대부분 그랬어요. 정말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말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세계에서 7, 8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느냐? 주로 해외 돈을 벌러 나가던 그 시절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들어오기 시작한 그 기점이 언제냐? 바로 88 올림픽입니다. 1980년대 말 서울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 이후부터 노동 이주자들을 비롯하여 결혼 이주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또 한류 열풍으로 인한 유학생들의 급증과 북한 이탈 중 세트민이라고 하죠. 꾸준한 유입,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던 동포들,
중국 및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 고려인이라고 하죠. 중국은 조선족이고요. 이 조선족과 고려인들을 대거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 또 외국에서 파견된 근무자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 유입국 outflow nation이 아니라 inflow 들어오는 나라가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은 코리안 드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요. 특별히 몽골 인구의 5%가 한국에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몽골 전체 인구의 5%가 한국에 와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 김천대학교에도 몽골 유학생들 꽤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문화 사회 형성의 원인과 현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등록 외국인의 연도별 정감 추이, 출신 국적별 현황, 거주 지역별 현황 등을 통해 다문화 사회 형성 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도 98만 명,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2013년도에 98만 명이었는데 2014년도만 돼도 100만 명 넘고요. 2015년도에 110만 명, 2016년도에 116만 명, 2017년 117만 명, 2018년도 124만 명, 2019년도 125만 명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등록된 외국인 숫자고요. 비등록,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만큼 숫자가 불법 체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졌어요. 너무 빠르게 사실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문제들이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뭔가 그 많은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막 받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죠. 여전히 아직까지도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약 43%. 이 중국인 숫자 중에 많은 숫자는 조선족이에요. 많은 숫자는 조선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요즘 결혼 이주민들 중에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이 베트남이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이런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가 34만 명. 아직까지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밖에 없는 것이 초기에는 조선족들만 받아서 그래요. 예, 초기에는 조선족들만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느냐? 그건 압도적으로 경기가 많죠. 예, 특히 안산 쪽에는 뭐 완전히 뭐 외국인 도시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많죠. 서울이 여전히 많고요. 경남도 많고, 인천, 충남, 그 다음에 경북, 부산, 충북, 전남, 울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대전 이런 순으로 분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로 어느 지역에 많아요? 공업 지역에 많아요. 공업 지역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동자가 많은 것이죠. 또 시골에는 주로 다문화 결혼 때문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사실 서울 경기가 많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다문화 사회 형성의 원인과 현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특별히 국제 결혼의 증가로 결혼 이주자의 급속한 유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초기에는 아시아계 결혼 이주 여성들이 급속히 유입되었는데 이주 배경은 출신 국가별 차이가 있죠, 당연히. 근데 중국 여성들은 통일 문화권에 대한 선호와 한국 정착의 방편으로 위장 결혼이 많았다. 이에 대한 영화도 있죠. 일본 여성들은 대부분 통일교, 합동결혼식 굉장히 엄청났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줄어들었지만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국가 출신 여자들은 경제적 이유와 본국의 힘든 상황 탈피를 위해서 또 한류 드라마 영향이 주는 것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대거 유입되었다. 특별히 뭐 뒤에 하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여러분 지금 모두 다 문제예요, 문제.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여러분 그 고부 열정이라고 TV 프로도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뭐 주로 우리나라 그 신랑 남자들은 40이 넘었는데 데려온 여자 신부들은 18, 19, 20살 이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시골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에 시집을 왔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농촌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또 그런 어려움 또 그 시어머니가 있다. 그럼 고부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국제결혼의 증가로 많이 이주되어졌다.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중국이고, 이건 한국계 조선족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베트남. 베트남이 참 많죠. 일본. 이거는 이제 주로 통일교, 합동결혼식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필리핀도 많고요. 캄보디아, 태국, 몽골. 이런 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이 남자보다도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결혼하면 남자보다도 주로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들어오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나라들 한번 보세요. 어떤가? 사실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점점 더 근데 나도 지금 유학생들을 계속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베트남 여자들이 우리 문화와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고 그거 굉장히 생활력도 강합니다. 얼굴도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돼요. 문화적인 것도 별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왜 베트남 여성들을 좋아하는지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그래요.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 색깔이나 생김새도 그렇게 우리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노동자의 이제 첫 번째는 다문화 결혼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한 이주 노동자의 증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3D 업종입니다. 이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로 3D 업종, dirty, difficult, dangerous,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그러한 3D 업종에 노동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업종에 일을 잘 안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연수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유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데인저러스한 이런 일에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한데. 그래서 해외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서남아시아 국가의 노동자들과 한중 수교로 인한 중국 거주 동포, 특별히 조선족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중동 국가에까지 문호가 개방됨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은 뭐 정말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 있죠. 뭐 국가를 따지지 않고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outflow nation에서 inflow nation, 우리가 해외로 나가던 사람들을 보내서 돈을 벌어오던 그런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싫어서 나가던 국가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러 오는 그러한 국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네, 국내 체류 이주 노동자의 업무 유형은 전문직, 여기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전문직 인력은 48,533명, 8.3%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뭐냐? 단순 기능직 인력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선원, 농촌에 이 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농촌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단순 건설 노동자 등으로 일하고 있고 그 수는 53만 8,982명, 91.7%가 다 전문직이 아니라 단순 노동자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국내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dirty, difficult, dangerous, 3D 업종에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등록된 숫자가 53만 8천 명이에요. 약 53만 9천 명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훨씬 많죠, 우리나라에 지금. 네. 지금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사람들, 단순 노동자로 돈 벌러 온 사람들 불법 체류자가 훨씬 많아요. 약 54만 명, 이거는 등록된 숫자고.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고 연장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출신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이제 23만 4천 명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국, 몽골,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영국, 동티모르, 캐나다, 일본.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일본 이런 건 전문직일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그죠? 특별히 미국 이런 사람은 이제 원어민 교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중국도 어떻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 사람은 주로 단순 노동자들이겠죠. 다 합해서 58만 7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한류 열풍과 국제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우리 김천대학에도 유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런 유학생들이 많이 들었다. 한류예품 K-팝이라고 하죠. 그리고 드라마, 한국을 비롯한 선진교육, 한국의 높은 지식, 정보, 기술의 습도를 위한 국비 유학생의 증가, 한국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경쟁, 국가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 전체 약 20%인데, 그리고 노동을 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도 상당수 된다. 전체 12%. 돈 벌기 위해서 유학생 비자로 있는 사람이 12%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연도별 정감 추이 및 국가별 추진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한국어 연수, 그 다음에 유학 D2 비자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을 우리가 쭉 2014년도부터 2014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약 2배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14년도에서 19년도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보세요. 예, 2배 이상, 약 2배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학들이 지금 출산율의 감소에 인하여 학생 숫자가 부족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아주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대학교도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여기까지는 베트남도 많고요. 사실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돈 벌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여러분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